2020년 한국의 호랑이 한 마리가 세계를 휘저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이민년, 범띠해가 시작된 지금 더욱 무서운 기세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온스테이지 채널에서 밴드 이날치가 선보인 범 내려온다는 앰비규어스 댄스와 함께 어울려 지금까지 본 적 없던 환상의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무대는 처음엔 한국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인으로 자라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종종 판소리와 국악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범 내려온다는 우리가 알고 있던 판소리나 국악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들의 2년 전 무대는 유튜브 조회수 현재 기준 약 1600만 회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서울 홍보용으로 올린 범 내려온다의 영상은 약 4820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정 두 영상 외에도 범 내려온다의 관련 영상은 매 영상마다 높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공개한 서울, 부산, 전주편의 배경음악은 순서대로 범 내려온다, 어류도감, 좌우나졸이 사용되었습니다. 공개된 지 한 달여 만에 세 가지 유튜브 영상의 총 조회수는 730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목포, 안동, 강릉이 공개되었고 배경음악은 순서대로 별주부가 울며 엿자우대, 신의 고향, 야길레라가 사용되었습니다. 즐기는 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했죠. 한번 놀아보자는 이날치의 외침에 관객은 흥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색다른 음악과 무대가 호평을 받았고 중독성 강한 음악에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독특한 춤사위가 더해진 감각적인 영상은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조선 후기 명창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날치는 판소리를 중심으로 팝 음악을 선보이는 밴드입니다. 이날치 밴드의 소리꾼들 개개인의 이력을 보면 국악가로서의 전통적인 교육 과정을 밟았고 뮤지컬 등을 통해 타 장르 음악가들과의 협연을 꾸준히 시도해왔던 인물들입니다. 판소리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서사의 재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노래만으로 신명을 전하자고 생각했고 완창 4시간짜리 수군가를 토막내 클럽에서 즐길 수 있도록 길이를 줄이고 중독성이 강한 후렴구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도시를 알리는 이 영상은 한국의 전통 국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었으며 구글이 뽑은 가장 많이 본 광고 순위 세계 8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아이돌 그룹의 화려한 비주얼과 최강의 실력에 빠져든 이때 진짜 한국의 흥이 무엇인지도 함께 보여주어 새로운 K-팝의 신세계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람 역시도 판소리와 국악은 좀 거리감이 있는 예술 세계였습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생소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K-팝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전통 음악을 제대로 조명하려는 시도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국악을 좀 더 즐길 때가 되었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 국내 최초 국악 크로스오버 경연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는데요. 2021년 9월 28일 시작으로 2021년 12월 21일까지 방송된 JTBC의 풍류대장이었습니다. 풍류대장은 국악 자체만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대중음악과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대중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국악의 멋과 맛을 알리기에 충분한 방송이었습니다. 풍류대장의 출연자들은 대중음악 팬들에게는 인지도가 낮았지만 이미 국악판에서는 그 실력과 스타성을 인정받고 국악판을 휩쓴 최정상의 소리꾼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이 놓인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그들이 나섰습니다. 영혼의 소리를 쏟아낸 소리꾼들의 진정성과 독특한 감성, 뛰어난 실력은 시청자들에게 이것이 원조 조선팝이라는 신드롬을 일으키며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리꾼들의 무대를 찢는 놀라운 실력은 음악 경연 예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놨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기승전결이 완벽한 하나의 작품, 신선하고 파격적인데 중독성까지 강한 음악이 시청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판소리만 익숙했던 시청자들에게 청아하고 생소한 국악계의 매력을 알리며 국악의 다양한 장르가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방송 초반에는 심사위원들의 자격 논란으로 인해 다소 엇갈린 평가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다들 대중음악계의 아티스트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국악과 대중음악의 결합이라는 방송 취지를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소리꾼들과의 개인적인 인연이나 선입견이 없어 더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했다는 평가가 있기도 했습니다.
결국 풍류대장, 힙한 소리꾼들의 전쟁에서는 서도 밴드가 우승하며 초대 풍류대장에 등극했습니다. 2019년 KBS 국악 신예 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서도 밴드의 무대는 그야말로 심사위원은 물론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으며 그들의 무대는 감상 후에 곧바로 말이 안 나올 정도의 짙은 여운이 남는 특별한 매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도 밴드의 보컬은 서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야금, 아쟁, 박 등 국악기들이 다 들어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무대의 경연곡으로 창작곡 바다를 선택하였고 노래 제목처럼 잔잔하다가 폭풍우를 몰아치는 바다 같은 웅장하면서도 시원한 무대를 선보이며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심사위원이었던 가수 김종진은 저한테 극상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줬다. 신기한 게 서도 밴드는 대중적이지 않다. 그런데 서도 밴드는 제가 추구해온 대중성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느끼게 해준 무대를 보여줬다라며 최고의 찬사를 보냈고 또 다른 심사위원 박할리는 유엔도 못 해낸 지구를 살린 무대였다. 글로벌하게 한국을 대표해서 세계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검증된 소리꾼들의 실력과 경력을 존중하며 기존의 오디션 같은 독설보다는 같은 음악인의 입장에서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 역시 경연에서 살아남거나 우승에 대한 욕심보다는 국악을 살리자는 명분으로 뭉치며 최고의 무대를 펼치는 데 집중하고 상대팀에 있어서도 진심으로 응원을 아끼지 않는 따뜻한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자극적인 경쟁 없이도 출연자들의 진심을 다한 무대만으로 얼마든지 시청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풍류대장만이 가능했던 진한 여운이었습니다. 풍류대장을 시청한 외국인들 역시 찬사와 뜨거운 지지를 보냈습니다. 무대마다 서사가 완벽했다. 이런 노래가 진정한 K-팝. 풍류대장을 통해 한국 전통 국악의 매력에 빠졌다. 와, 한국은 어떤 나라지? 한국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볼 때마다 감탄스러워 등의 극찬이 있었습니다. 국내외에서 높은 반응과 함께 국악을 알리는 데에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날치의 안희호 씨가 밝힌 바람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음악하면서 공무원을 꿈꾸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국악의 대중화 같은 거창한 계획은 없어요. 지금처럼 즐겁게 이 밴드로 음악하는 게 목표입니다. 문화는 가변적입니다. 사람이 갖고 나가는 산물이죠. 손때가 묻으며 발전해야 해요. 판소리는 손대선 안 되는 소중한 전통 유산이라든가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음악으로만 여겨 과거의 가치와 틀에 얽매였다면 이날치는 없었을 겁니다. 라고 재미있는 일을 했다는 다소 소박한 이유와 어찌 보면 소박한 앞으로의 바람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바람은 서도 밴드의 대답에서도 느껴집니다. 최근 국악의 맛이 새로이 떠오르며 관심도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 조선팝을 하는 서도 밴드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점이 있냐는 질문에 서도 밴드의 음악은 대중음악이다. 그렇기에 전통 음악의 범주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그냥 음악 자체를 느끼고 좋은 음악이라고 느끼신다면 그대로 좋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중이 전통 음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통 음악을 계승해야 한다는 압박도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 신비한 매력으로 조선팝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국악인들이 더욱 관심받고 사랑받을 때가 금방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